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스코 CLI 기본 명령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팁들을 사실은 몰라도 되지만 알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천천히 설명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이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되어 보면 자기가 자주 하는 명령어들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치는데 이제 새로운 걸 할 때 어떻게 그 시스코는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OS별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띄워놨는데 이게 OS 버전별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챕터를 들어왔는데요. 요게 이렇게 보면 이게 시스코는 이렇게 뭐 컴프티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이 뭐 지금 HASRP라는 걸 세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걸 이제 매뉴얼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문법 같은 걸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괄호가 막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괄호로 하죠. 대괄호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대괄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로도 있죠. 요걸 무슨 가로라면 중가로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읽으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 공부하실 때는 그거 보시면 또 편리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란 걸 난 시스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OS별로 이렇게 그 서비스별로 가이드를 굉장히 친절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 매뉴얼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리스타도 너무 좋은 스위치인데 이게 매뉴얼 이런 면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스코를 더 선호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만 기억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이게 필수, 선택 그룹인데, 필수는 뭐냐면 요걸 대괄호로 합니다. 대괄호. 요게는 무조건 뭔가 넣어야 됩니다. 대괄호 안에는 뭔가 넣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글자는 일단은 무시하시고 이거는 뭔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대괄호가 아니라 꺽쇠가루죠. 참, 요거 꺽쇠가루. 근데 요거 대괄호인데, 요 대괄호는 뭐냐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옵션입니다. 대괄호는 옵션. 그리고 요 중괄호는 무조건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로 요렇게 돼 있는 꺽쇠가루라고 제가 이제 발음할게요. 꺽쇠가루, 괄호라고. 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필수. 근데 이제 대가로 있으면 이걸 대가로로 합니다. 이거 D끝자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대가로라고 애우는데요. 요 모양으로. 이 대가로는 뭐냐면 옵션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 중괄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중괄호는 A 이렇게 B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중괄호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뭐냐면 A 또는 B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 한 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꺽쇠 가로는 필수, 중가로는 옵션, 대가로는 옵션, 중가로는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 되면 새로운 파트 가면 명령어 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있으면 만약에, 자, 요렇게 명령어 있으면, 자, 요렇게 대괄호 없는 것들 다 무시합니다. 여기 또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괄호 있는 것, 없는 것들은 요 중괄호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봅니다. 요 부분의 의미는 뭡니까? 요 구간에는 요 액세스라는 거나 트렁크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답니다. 요 명령은 결국 뭐냐면, 동시에는 한 개는 반대,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 두 개는 다 동시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반대, 배타적이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는 동시에는 안 되고. 그래서 요렇게 뜨면, 아, 그렇구나. 만약에 제가 요렇게 뜨는 거 문제 하나 볼게요. IP 어드레스 요렇게 떴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서브넷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 IP 주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구간에는 뭐냐면, 요것들은 뭐냐?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입력을 안 해주면 명령어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show
IP int brief 이래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가 있으면 요거는 뭐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뭐다? 죄송합니다. 이 대괄호. 제가 대괄호 이름 헷갈리네요. 이렇게 대괄호가 되어 있으면 요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까지만 입력해도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요 표시는 뭐냐면 옵션이다. 맞죠? 그리고 요 표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요 표시는 중괄호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얘는 요 안에 있는 값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쭉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명령 모르지만 항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죠? 예, 대괄호.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바이 뒤에 요 안에 원래 그룹 넘버라 해서 숫자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안 넣어줘도 관계없다는 거죠. 안 넣어줘도 기본값이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IP란 건 쳐주고 뒤에 보면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IP 어드레스 부분도 안 쳐줘도 된다는 거죠. 안 쳐줘도 이 안에 뭔가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고 그다음에 요거 IP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나서 요렇게 또 돼 있죠. 이렇게 또 이 대괄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옵션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진하게 돼 있고 진하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연하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뭐냐면 진하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있는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대로 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이탈릭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스탠바이하고 요거는 그대로 스탠바이 그대로 쳐야 됩니다. 그룹 넘버는 숫자 중에 하나를 치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 중에 하나. IP하고 요 뒤에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갈 게 요 IP랑 글자를 입력 요 글자를 IP 어드레스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IP 어드레스를 요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뭡니까? IP 어드레스 주소죠. 그것을 입력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how standby라고 여기 보면 요 대괄호 있죠. 이건 뭐냐?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요 명령어 자체가 요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아이디라는 명령어 자체가 뭐다? 옵션이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요까지만 해도 명령어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까지 입력했어도 뒤에 그룹 넘버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는 거죠. 옵션이니까. 자, 요거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 대괄호다. 이건 뭐죠? 옵션.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IPv6 하고 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게 이제 중괄호가 나왔죠. 중괄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대문자 된 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대로 입력해야 되는 거. 여기는 이 링크 로컬 주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을 입력해 주면 된다는 거죠. 요걸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주소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입력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명령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스탠바이 그대로 쳤죠. 그리고 뒤에 그룹 넘버 요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넣어줬네요. 옵션으로. IPv6는 그대로 쳐야 되죠. 이게 진하게 돼 있는 거는 여기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반드시 중괄호니까 이때 뒤에 걸 선택했네요. 근데 뒤에 거는 진한색이니까 그대로 입력해야 되죠. 예, 그대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스탠바이 요까지는 진한색에 그대로 그냥 입력해야 되고 요 뒤에 그룹 넘버는 요것들은 뭐다? 예, 대괄호니까 안 해줘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여기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괄호죠. 이 대괄호니까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줬네요. 맞죠? 이 명령 이해되시죠? 자, 밑에 것도 보시면 스탠바이 대괄호네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진한 색은 뭐다? 그대로 입력해 줘야 된다. 이걸 키워드를 하는데 키워드는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래 프라이어 때는 숫자로 값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 명령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진한색이니까 그대로 쳐야 되죠. 예, 요 명령. 자, 의미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문법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요 브리프 요거는 대괄호니까 해도 돼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요거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 인터페이스 넘버 요거 대괄호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자, 볼게요. 자, 요까지는 왔다가 요거 안 했죠. 바로 안 했으니까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는 인터페이스 요거는 그대로 입력했네요. 인터페이스 요거는 그냥 똑같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탈릭션은 뭐냐 그 의미를 입력해 주면 된다 했죠. 인터페이스 타입 인터페이스 넘버 이렇게 입력하고 예, 이렇게 입력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게 해석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만 익히시면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해석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거의 다 이제 다 똑같은 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꺽쇠 가로는 필수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여기 있는 그 대가로는 뭐냐면 선택적, 그리고 중괄호는 둘 중에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표시를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것들이 다 키워드라 했죠. 요거는 그대로 그냥 입력해 줘야 된다 했죠. 고정 단어입니다. 고정 단어. 고정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은 그 이터렉처 된 것은 그 값에 해당하는 의미를 해주면 된다 했죠. 자, 여기서는 좀 진하게 표시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장을 보시면 요것들이 뭡니까? 요것들이 중괄호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인이라는 명령 다음에는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꺽쇠 가로에는 꺽쇠 가로, 꺽쇠 가로, 꺽쇠 가로, 꺽쇠 가로. 그래서 이건 뭐다?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 안에는 요 디리미터가 의미하는 그게 있어요. 디리미터는 구분자인데 뭐 요런 식별자, 요런 것들 식별자거든요. 그럼 요런 것들을 넣어주면 똑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법을 보는 겁니다. 대충.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 슬롯 포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천천히 봅시다. 요게 중괄호죠. 중괄호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괄호 둘 중에 하나를,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 안에서는 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수죠. 필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뭐냐? 이건 필수죠. 필수 맞죠? 자, 필수 요거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고, 요것도 필수. 그리고 이 뒤에 이거는 뭐다? 대괄호니까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여기서도 볼게요. 자, 여기서 유저네임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요것들이 이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드라 하거든요. 얘들은 값이 항상 고정돼 있고, 자, 요 값들 요거 뭐죠? 꺽쇠 가로 요거 안에는 반드시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저네임, 예를 들면 시스코 1을 만드는 거, 시스코 1에 대해서 패스워드 시스코 1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유저네임 시스코 2 시크릿 시스코 2로 한번 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문장을 이제 실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문장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저네임, 요 네임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네임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게 뭡니까? 중간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앞쪽을 택하면 패스워드는 넣어주고,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뒤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뒤쪽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해주고, 이걸 입력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머릿속에 연관져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를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파싱하는 법이니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리눅스에도 보시면 이제 man이라는 매뉴얼의 명령을 보시면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코가 이걸 차용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시퀀스라 해서 이제 핫키인데, 키보드에 보면 이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방향키. 이 방향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 위아래 버튼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한번 찾던 명령어들은 뭐냐면, 이게 이 히스토리에서 보면 이걸로 해서 에로, 그러니까 화살표 위쪽 이거 버튼 누르면 바로 앞에 찾던 명령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 다음 명령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전 명령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명령.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죠. 요거는 left, right라는 것은 단순히 커서를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우리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옆으로 가면 삭제를 하니까 좌측 이동하면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걸로 이제 키보드 단축키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없고 그냥 이 화살표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외울 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외우는데 너무 불필요하고 요것만 잘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핫키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저도 모릅니다. 요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저는 한 3개 정도만 자주 씁니다. 4개인데요. 이 중에 빨간 거 2개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제가 컨트롤 A가 이게 컨트롤 A가 우리 윈도우에서 모두 선택이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All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라인의 제일 앞으로 갑니다. 라인을 제일 앞으로 갈 때 이걸 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됐고, 컨트롤 Z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유저 모드, 이네이블 모드,
컴픽, 글로벌 컴픽, 서브 컴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EXIT로 가는 건데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된다?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항상 이네이블 모드 가는 게 컨트롤 Z. 다른 거는 우리가 AND도 동일한 기능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 컨트롤 하키들은 요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A는 제일 앞으로 간다. 이건 정말 나중에 노 명령하고 연동할 때 쓰는데 이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외워주시는 거는 A, Z. 그리고 혹시 시간 되면 요 두 개 정도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U는 이제 그 중에 라인의 모든 걸 다 삭제. 그 라인 전체를 삭제, 라인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고, 이건 라인의 그 단어 하나를 삭제하는 겁니다. 라인을 삭제, 단어 삭제. 그래서 요것들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물음표 많이 했죠? 예, 배웠죠? 예, 물음표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명령어가 뜨고, 쇼하고 물음표 뜨면 쇼에 관련된까지는 고정되고,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쇼 다음에 칠 수 있는 모든 명령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카피하고 나오면 이렇게 물음표 치면 카피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온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원래 리눅스는 우리가 이런 우리가 CO까지 하고 물음표 했을 때 COPY CON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는 리눅스가 다 시스코가 다 인식을 못 하죠. 이 상태에서 CO 하면 CO에 관련된 명령어가 두 개 뜨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CON 하고 이렇게 뜨면 뭐만 뜬다? 이제 얘는 여기까지 매칭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어가 예를 들면 컨센스라는 명령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만 치더라도 그때는 얘밖에 안 남으니까 얘만 이제 명령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명령어를 제가 물음표를 딱 치면 모든 칠 수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나왔다 했죠. 자, 있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음표를 치면 이렇게 모든 입력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E 누르고 물음표를 치면 E에 관련된 단어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명령어가 더 있다면, 자, E 치니까 E에 관련된 거는 뭐만 있죠? 예, E에 관련된 요 E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는 건 요 세 개죠. 그러면 일단은 요 상태에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E로 치면 EXIT, END, EEEE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칠 명령은 이 명령이니까 EX까지만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예, 얘 탈락이죠. 여기까지 안 맞으니까 EXIT만 남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여기에 매칭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들어갑니다. 시스코는. 근데 원래 원칙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탭키를 딱 칩니다. 탭키를 치면 바로 얘가 EXIT를 만들어 줍니다. 예,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쳐서 이걸 완성을 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코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명령어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저절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요것을 알아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것들 물음표 이용할 때 CR이 이 캐리지 리턴이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복사기를 이렇게 타자기를 치면 타자기가 이게 탁탁탁탁탁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줄로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음 줄에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을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파라메터와 키워드 없이 실행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하고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까지 하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입력할 수 있는 게 이게 두 개가 보입니다. 맞죠? 이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브리프를 입력할 수도 있고 CR이 뜨죠. 이 CR이란 거는 뭐냐면 요까지만 그냥 요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엔터 쳐도 된다는 거예요. 엔터 치면 요까지 문장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요것만으로 너는 이제 명령어 실행시킬 수 있어. 더 안 해도. 근데 너가 원한다면 이 명령어도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호스트 네임하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제 CR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CR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뭔가 더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단어를 더 입력해줘야지 에러가 안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CR이 뜬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엔터 쳐서 내가 문장이 그 문장만으로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여기 CR이 이렇게 안 뜨지 않습니까? 안 뜬다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더 채워 넣어라.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러 뜬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게 더 입력하다, CR이 없으면. 그래서 물음표를 쳤을 때 CR이 뜨고 안 뜨는 거에 따라서 이 캐리지 리턴을 뜨고 안 뜨는 거에 따라서
현재 내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CR에 대해서 개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령을 입력할 때 보면 우리가 incomplete command라는 에러가 뜹니다. incomplete command. 요 명령어는 뭐냐면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 이게 뭐냐면 덜 입력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얘가 명령이 이런 식으로 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까지 이렇게 더 입력해야 하는 데는 이까지밖에 입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얘가 물음표를 쳤을 때 뭐냐면 CR이 안 떴을 겁니다. 캐리 리턴이 이 뒤에 값이 더 떴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 엔터를 때려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리지 리턴이 뜨기 전에 엔터를 쳐서 그렇습니다. 캐리 리턴 뜨기 전에.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게 incomplete란 떴을 때는 항상 이거 물음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invalid 이거는 뭐냐면 아예 명령어 자체를 잘못 입력합니다. 우리 오타 났을 때입니다. 이 오타는 아니면 순서 체계를 못 고쳤을 겁니다. 순서 체계를. 자 여기 보시면 access list 100 permit하다 요 구간에 떴죠. 요거 떴죠. 그게 뭐냐면 원래 요 구간에는 물음표를 쳤을 때 이 host란 명령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예를 들면 access list 100 permit을 했을 때 물음표 치면 이 구간에 host란 명령어가 안 뜹니다. 아예 잘못 친 거죠. 순서치기 안 친 거. 요 명령어도 뭐냐면 show 했을 때 요 명령어 자체가 물음표 했을 때 요 명령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타를 때린 거죠. 오타 순서체계.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mbiguous command라는 건 이게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거죠. EX 아까 앞에 설명드린 요 앞에 요 예제 있죠. 자, 요 상태에서 E를 치면 이렇게 아까 요 상태 E로 되는 거 세 가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딱 때려버리면 요렇게 EX 상태에서 엔터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EX 상태에서 엔터를 때려버리면 얘가 EXIT라고 인지하는데 이 상태에서 E를 누르고 엔터 때리면 이 세 개 중에 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맞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럴 때 뜨는 게 바로 이 ambiguous command입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는 이제 모호한 상태일 때 그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show cl 치고 때렸는데 모호하다는 거죠. 왜 모호하다? 요 cl하고 물음표를 해보니까 이 시작하는 게 이렇게 세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show clock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show CLO까지 입력하면 얘는 O가 아니니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모호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자는 것은 이 앞에 했던 거 똑같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뭐냐면 우리가 유저 모드 우리가 enable 모드, privilege 모드, 컴픽 모드에 있으면 실제 우리가 가장 명령어 나중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던 확인 명령어 show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컴픽은 글로벌 컴픽이랑 서브 컴픽이 있다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세팅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팅 끝나고 이렇게 enable을 바로 가는 게 뭐라 했죠? 예. 컨트롤 Z 또는 end라는 명령이 있었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EXIT로 두 칸으로 가도 된다 했죠. 만약에 글로벌 때는 여기 EXIT로 한 칸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G 눌러도 엔드 눌러도 되고요. 얘들 둘이는 항상 바로 이네이블 모드로 가는 명령어니까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가서 명령어 때리고 확인하고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 뭐냐면 이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show 명령 앞에다가 do를 붙이죠. do를 하고 show 명령을 하면 이 enable 모드에서 했던 명령을 다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figuration 모드에서도 enable 모드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럼 do 명령어를 하면 됩니다. do 명령어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do 명령을 치면 여기서 보면 자, configuration 모드에서는 show 명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enable 명령에서만 확인은 된다 했죠. 그럼 이때는 원래는 EXIT에 빠져서 그 enable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어떠냐면 바로 do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먹죠. configuration 모드에서. 그래서 요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스코 OS들은 어떻게 하냐면 NXOS라고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는 OS들은 이 기능이 없어도 저절로 인식할 수 있게 좀 많이 진보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타 입력 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핑을 입력했는데 핀드라고 실수로 입력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트랜스레이팅 뜨면서 뜹니다. 그러면 한 1, 2분 기다려야 됩니다. 네, 1, 2분. 그럼 이럴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사용자가 스위치에다가 이 명령어를 핑을 쳐야 되는데 pind를 잘못 쳤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명령어에 없던 명령어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어떤 PC의 호스트 네임이라 생각합니다. 호스트 네임. 우리가 호스트 네임이란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CNN.com이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PC에 그런 앞쪽에 웹들 이런데 이름이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냐면 DNS 서버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얘네 명령어가 아니라 얘는 호스트 이름일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실수한 게 아닐까라고 아주 좋게 봐주는 거죠. 좋은 의도로. 그래서 DNS 서버한테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원래 스위치들은 이 자기가 물어볼 DNS 서버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정이 됐으면 어떠냐면 이 핀드란 게 들어오면 이게 혹시 호스트 네임인가 이거 물어봅니다. 그럼 아니야 답이 오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잘못된 명령으로 L을 보내주는데 만약에 얘가 DNS 물어볼 걸 지정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찾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로 얘를 질의합니다. 이 핀드가 IP가 뭔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그러면 뭐냐면 이 DNS 서버를 지정 안 하면 이렇게 치는데 이 망의 DNS 서버가 없으면 응답이 안 올 거지 않습니까? 그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합니다. 대기 에러가 계속 뜹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런 기능을 얘가 기본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스위치죠. 그러니까 이런 오타를 내면 이건 오타가 아니라 사용자가 실수한 게 아니야. 이건 호스트 네임을 입력했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잘못 입력하면 요 DNS 서버한테 물어봐서 이거에 대한 IP 주소가 뭐냐 하면서 도메인 룩업을 하는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 그러면 얘가 스위치 내에서 이렇게 DNS 서버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으면 이 서버를 물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지정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로 다 뿌려버립니다. 네트워크에. 뿌려서 이 DNS 서버를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응답이 안 올 거지 않습니까? 그 응답 안 올 때까지 계속 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여기서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까 이게 단축키로 컨트롤 Shift 6을 때리면 이게 어볼트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타가 자주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컨피그레이션 모드 가서 No IP 도메인 룩업이라고 칩니다. 나 이제 이 룩업 노는 반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 안 할래? 사용하지 마. 이거 잘못되면 내가 오타난 거니까 나 인정할게. 나 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핀들을 치면 어떻습니까? 없는 커맨드야 이렇게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레이팅 이런 과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짧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패킷 트레이서로 이제 한번 가서 했던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킷 트레이서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패킷 트레이서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거의 반복했기 때문에 했던 거라서 조금 더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지난 시간에 빨리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시스코 스위치가 하면 이렇게 부팅이 된다 했죠. 자, 지난 시간 것도 짧게 복습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없으면 뭐 셋업 모드 뜬다 일반적으로 노를 한다 했죠. 자 이네이블하면 이네이블 모드 들어간다 했죠. 그다음에 컴프티 자 이 상태에서 호스트 네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호스트 네임 이렇게 세팅해서 R1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R1으로 바뀌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EXIT 이렇게 나가시고 여기 show 명령하고 물음표 한번 쳐보죠. 이렇게 많이 뜨죠.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한 칸씩 더 보여주고 스페이스바는 페이지씩 더 보여준다. show 다시 하고 물음표 치고 Q 누르면 끝난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저희가 show 명령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인데 이거는 하나만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 명령이 정말 중요한 명령인데요. 요 명령은 이 라우터에 있는 인터페이스
포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가 얘 포트가 2개 포트 가지고 있는 라우터네요. 피지컬에 가보시면 줌인 하면 이렇게 2개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2개 포트를 보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IP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컴퓨티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제가 원래는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입력하면 된다. 왜 INT 치면 얘밖에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또 F만 치면 얘밖에 없죠. F0-0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다 했죠. 이 상태에서 IP 주소를 주는 거 어떻게 했나 했습니다. IP 원래 얘는 어드레스 다 입력해야 되는데 ADD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1.1.1.1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기본적으로 셧다운 상태라 했죠. 셧다운 상태가. 그래서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no 셧다운을 해주면 된다. 네, 그것도 일반적으로 no sh만 치면 없기 때문에 no 이렇게 많이 칩니다. 자, 요것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터페이스 F0-0에 가서 IP 어드레스 1.1.1.1 255.255.255.0 그리고 no shutdown 이렇게 sh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exit 가서 다시 show IP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인터페이스 단처로 돼서 show IP int BR도 BR까지만 다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입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을 때 보면 이제 여기 IP 주소가 보이시죠? 네, IP 주소가 보이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한번 해봤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화살표를 위에 화살표를 눌러봅시다. 자, 눌러보면 지금 뭐가 뜹니까? 자,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럼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자기가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show IP 인터넷을 빨리 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가시면 바로 치면 됩니다. 위아래를 누르면 과거 히스토리가 다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에서 요 히스토리 있는 명령어들 있죠. 요것들이 이렇게 누르시면 자, 위아래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 보입니다. 순서대로 이 히스토리에 있는 명령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show 히스토리에서 그 지금 보관하고 있던 그 명령들이 여기 다 보이기 때문에 앞에 찾던 명령을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티 인터페이스 F0-0인데 제가 이거 0을 잘못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백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바 하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T를 바꾸고 싶다. F로 만약 이렇게 가면 좌우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화살표나 요것들 좌우 화살표는 그냥 커서 이동이고 요 히스토리 업다운 패스 요거 쇼 히스토리에 과거 명령에 있던 것들을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굉장히 유용하다. 이게 리눅스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지금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왔던 게 이제 요 명령어 이제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show IP 인터페이스 요 브리프는 꼭 에어 돌라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 이번에 요 포트를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이제 세팅하니까 컴퓨티 인터페이스 F0-1 이렇게 패스트 이드는 F만 입력해주면 된다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IP 어드레스 다 해도 ADD까지 해줘도 된다 했죠. 여기 N은 2.2.2.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입력 한번 하고 그리고 초기화하려면 no shutdown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그렇게 해서 셧다운을 안 하는 반대니까 no shutdown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IP 주소를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바꾸고 입력한 걸 만약 확인하고 싶으면 어때야 됩니까? EXIT로 가서 요걸 해주면 됐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do를 치면 컨피그레이션 명령에서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저것들을 요게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설명을 드렸죠. 예, 요거를 그래서 요것을 해놓으면 세팅할 컨피그레이션 모드 들어와서 굳이 이네이블 모드로 이동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요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인터페이스 F0-IP를 한번 바꿔볼게요. IP 어드레스. 그러면 이렇게 3.3.3 이렇게 다시 다음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0.0.
IP 어드레스 제가 오타 났네요. 자, 이게 오타 나오면 딱 보이시죠? 원래 이 자리에는 자 요것들이 IP 주소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invalid input detected라는 딱 요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기 3을 빠뜨리니까 IP 주소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do show IP int brief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IP 0-1 그리고 나서 이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제 요것들도 자 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3.3.3.4였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가서 4를 때려줘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3.3이 다시 3이었다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만약 삭제하고 싶다. IP 주소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가서 no를 치시면 됩니다. no. 그러고 나서 do show IP int brief 하면 이제 여기 IP가 unassigned 빠졌죠. 그럼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IP 어드레스 3.3.3.5 그리고 나서 do show IP int brief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누르면 여기 있죠. 위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과거 명령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삭제할 때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거 삭제할 때 제일 앞으로 갔죠. 이렇게 가서 뭘 했죠? no를 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컨트롤 A 누르면 제일 앞으로 바로 갑니다. 컨트롤 A. 그리고 나서 no 하면 더 편하겠죠. 긴 문장일 때. 그래서 삭제할 때 이렇게 다 와도 되는데 이 컨트롤 A 키 눌러버리면 제일 앞으로 바로 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을 빨리 하시죠. 그래서 컨트롤 A 이렇게 해서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요것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IP 주소 입력해 볼게요. IP 어드레스 3.3.3.6 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입력하다 보니까 내가 요 서브넷 마스크 부분 전체를 내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이때는 컨트롤 W 누르면 이 한 단어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W 누르면 이 공백으로 띄어진 한 칸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묶음, 요 공백으로 떨어진 이 한 묶음을 지울 때는 컨트롤 워드라는 W 단어 있잖아요. 삭제할 때 컨트롤 워드 이렇게 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언제 많이 유용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IP 주소가부터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이쪽에 세팅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W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예 내가 처음부터 잘못 들었다. 그러면 컨트롤 U를 누르면 이 라인 전체를 클리어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요거를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 A나 Z, UW 정도만 좀 외워주고 나머지들까지는 잘 몰라도 된다. 그래서 UW 정도 그러면 정모르면 A하고 Z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 요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쇼 요것들은 제가 다음 쇼는 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EXIT. 자, show IP 인터페이스 하고 물음표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뭐가 떴어? CR 떴죠. 캐리지 리턴. 그럼 이게 뭐냐? 이 문장만으로도 엔터 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해도 이제 뜬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show IP 인터페이스하고 물음표 찾는데 여기 BR이라는 것도 입력할 수 있네요. 브리프를 입력하면 브리프에 해당하는 명령어도 이렇게 더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CR이 뜬다는 거는 이제 그 문장 자체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스트 네임하고 원래 뒤에 이름을 입력하였습니까? 뭐 R2 이렇게. 근데 호스트 네임하고 물음표를 쳐볼게요. 이렇게 CR이 뜹니까? 안 뜹니까? CR이 이렇게 안 뜨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불완전하다. 더 이해해야 된다. 더 입력하란 말이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것들이 캐리지 리턴을 뜨는 걸 보면서 이게 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 우리가 show CL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ambiguous command죠. 왜냐? show 명령 치고 CL 누르고 물음표를 치면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show CLO까지 치면 얘밖에 없겠죠. 그럼 클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show 만약에 CLA 하면
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ambiguous가 나왔던 거는 지금 이게 요게 해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찾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던 걸 한번 보여드렸죠. 요것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도 다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요 명령을 이제 요 페이지를 한번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how 하고 여기 보면 요런 명령어가 있는데 자기가 빨리 하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억하니까 패스트 뭐 F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invalid input detected 요 마커 부분에 이게 뭐냐면 여기 너가 들어갈 명령어가 아닌 게 들어갔던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들 보면 여기 F가 없죠. 그 명령어가 이게 패스트 이더넷 명령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은 이렇게 띄워준다. 요것을 이제 제가 이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락 셋 이렇게 하니까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10분초로 입력하는 건데 11시 11분 11초라고 뒤에 물음표 하니까 CR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CR이 없으면 뭐냐 계속 때려야 된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너 덜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에러를 띄워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PPT를 안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클락 이란 명령을 셋을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 11시 11분 11초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음표를 쳤는데 CR이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죠. 안 뜹니다. 안 떠. 안 뜨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불완전한 명령어다. 더 해라. 더 입력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 PPT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처음에는 실수를 좀 하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를 이제 거의 안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리눅스는 show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어떻게 탭을 완성해야 된다 했죠. 예,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show 우리가 show learning도 원래 리눅스 같은 경우 show run 하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러닝 다 쳐줘야 된다는 거죠. 탭 키로 완성. 근데 저희는 얘는 시스코는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많은 약자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시스코는 이 자동 완성. 이 자동 완성기라는 거는 명령어나 파라미터 일부만 입력합니다. 일부만 입력하고 탭키를 쳐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 완성되는 겁니다. 일부만 입력하고 굉장히 유용하죠. 리눅스는 무조건 탭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반면에 그래서 요 show int하고 탭을 치면 이렇게 다 완성해 줍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컴프까지만 입력해도 컴피규어 탭을 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빠른 약어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n까지만 치면 en으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nable, 제가 뭐 compt, 어제 배웠던 write, 그리고 showrun, 뭐 showip, int b 이런 거 no shutdown, 인터페이스도 int, 인터페이스 G 가면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런 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엘리어스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 엘리어스 명령어로 우리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뭐 예를 들면 내가 AA를 치면 요게 요 showrun이라는 명령을 실행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엘리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추가적인 엘리어스로 약어도 할 수도 있지만 별칭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약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작업을 지원하는 게 이 시스코의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대부분 다 차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핑을 한번 쳐보고 싶은데 핑을 물음표 치면 핑이라는 명령어 있지 않습니까? 핑. 근데 내가 실수로 핀들을 쳐볼게요. 핀들. 그럼 얘가 이제 뭐로 해석한다 했죠? 이게 명령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 호스트의 IP 주소를 알고 이제 하려는 건 해석을 한다 했죠. 사용자가 잘못 명령을 입력했을 리가 없어. 이걸 어떤 호스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IP 주소를 찾기 위해서 DNS 서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보냅니다. 원래 이제 DNS 서버가 여기 세팅할 수 있는데 IP 네임 서버라는 명령으로 그게 되어 있으면 이제 유니캐스트로 보내는데 아니면 이렇게 보내고 응답 올 때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지루합니다.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나 컨트롤 시프트 6을 누르면 이렇게 네임 룩업이 어버티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애보려면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원래는 IP 도메인 룩업이 이 과정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건데
이 가정을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을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no IP 도메인.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핀들을 입력해도 바로 잘못된 명령을 얻죠. 아까와 다르게. 그래서 요것들은 그 no IP 도메인 룩업은 이렇게 특별히 그 도메인 룩업을 하지 않을 거면 웬만하면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했던 것도 이렇게 PPT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